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발자국을 세상에 남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을 남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평생 아이들을 사랑했던 한 선생님과 그 사랑을 기억했던 한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평생을 교실에서 보내셨죠. 교감이나 교장 자리 제의를 여러 번 받으셨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난 아이들 앞에 서 있는 게 좋아. 이것이 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잘거리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더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분필 가루가 날리는 교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한 그곳. 아버지에게 그곳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버지는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셨던 아버지. 퇴임 후 아버지에게는 새로운 일과가 생겼습니다. 저녁이면 낡은 앨범을 꺼내 드시는 것이었죠. 색이 바랜 사진들. 그 속엔 아버지의 젊은 시절과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지. 아버지는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루라도 안 싸운 날이 없었단다. 그래도 심성은 착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나만 보면 떡볶이 사달라며 날마다 조르곤 했지. 아버지의 목소리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며 말씀하셨죠. 유진이는 참 의젓하고 밝은 아이였다. 잠시 멈칫하시더니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프신 홀어머니와 힘들게 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지. 아프신 어머니 때문에 늘 의사가 되겠다고 말하곤 했었단다.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가끔 집에 찾아가서 유진이 몰래 고기며 쌀이며 사다 놓곤 했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것은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보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다녀오시던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모셨고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 말기. 한평생 칠판에다 쓰고 닦고 하시더니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폐암이 되셨구나. 분필 가루.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신 그 하얀 가루가 아버지의 폐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 할 수 있는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제자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중년이 된 옛 제자들. 어떤 이는 회사원이 되었고 어떤 이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선생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옛 추억에 잠겨 이야기를 나누셨죠. 너 3학년 때 운동회에서 1등 했었지? 선생님, 아직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잊겠니? 그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럴 때만큼은 아버지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치 다시 교실로 돌아간 것처럼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기침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갈에 끓는 소리도 점점 거칠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는 대화조차 나누지 못할 정도가 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료받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 한 명을 보내주겠다고. 며칠 후 한 젊은 여의사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이는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가래가 끓으면 젖은 거즈로 손가락을 감아 조심스럽게 가래를 꺼내 주었습니다. 가족도 하기 힘든 일을 그녀는 조금도 꺼리는 기색 없이 해냈습니다. 지극정성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여의사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의 표정이 유난히 밝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시면서도 아버지는 그녀를 보면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이 무척이나 심해졌습니다. 얼굴은 핏발로 벌게지고 목에서는 가래가 들끓어 숨쉬기조차 답답해 보이셨습니다. 손으로 가래를 꺼내던 여의사가 갑자기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음료수 빨대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빨대요? 대체 빨대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 우리는 의아해하며 빨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의사는 빨대 한 끝을 아버지 목구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끝을 자신의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곤 가래를 직접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젊은 여의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폐암 환자의 가래에서는 악취가 심했습니다. 우리도 고개를 돌릴 정도였죠. 하지만 여의사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분을 빨아내자 가래 끓는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에 도대체 이 젊은 의사는 누구일까?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걸까? 우리는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평온한 얼굴이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는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를 돌봐주셨던 여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의사를 보내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니, 분명히 병원에서 왔다고 하셨는데요. 의사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의사의 이름조차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의사를 따로 보내드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헛걸음만 한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 왜 우리를 도와준 걸까? 의문만 남은 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얼마 후 외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지를 보니 아프리카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유진이에요. 선생님이 참 예뻐해 주시던 유진이. 유진이. 아버지가 앨범을 보시며 자주 말씀하시던 그 아이. 의사가 되고 싶다던 그 아이. 가끔 저희 집에 쌀이며 반찬이며 놓고 가셨던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차마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지 못했지만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못난 제자가 의사가 됐어요. 유진이는 정말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면 제일 기뻐하실 선생님을 수소문에 찾았을 때 많이 아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그녀가 우리를 찾아왔던 것이구나. 침상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뵈었을 때 의사 가운을 입은 저를 보며 비록 말은 못하셨지만 어서 오렴하고 반겨주시듯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선생님. 저 알아보신 거 맞죠? 아버지는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이가 오는 날이면 얼굴이 밝아지셨던 것입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가 꿈을 이루고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행복하셨을 겁니다. 언젠가 제 꿈이 의사라고 하자 선생님은 유진이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하셨죠. 그 말씀 지키려고요. 아버지의 말씀. 유진이는 그 말을 평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아프리카 오지에서 환자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사랑합니다, 선생님. 편지를 다 읽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편지. 나는 그 편지를 들고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묘비 앞에 조용히 편지를 놓았습니다. 아버지, 유진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던 유진이가요. 바람이 불어 편지가 살랑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시간이 흘러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 아이의 가난한 어린 시절에 베푼 작은 친절이 그 아이를 훌륭한 의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와 보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유진이의 마음속에,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 그녀가 치료하는 수많은 환자들의 삶 속에.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불멸이 아닐까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으로 기억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남기신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에서 한 제자에게, 그 제자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은 이렇게 순환합니다. 영원히. 선생님 사랑합니다. 유진이의 마지막 말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